미성년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불법 유통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의 신상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복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파렴치한 모습을 감췄던 조주빈과 사건 실체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미국이 달러 무제한 공급이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놨습니다. 기업 줄도산 위기가 코앞에 닥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대공황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자금 100조 원을 투입합니다.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기업에도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1조 3천억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주민 전체에 지급하는 건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입니다.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아베 총리 임기인 내년 9월 전에 열기 위해 일본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코로나 집단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베 총리가 임기 전에 물러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 25살 조주빈의 얼굴입니다.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번째 성범죄자인데요. 이를 이끌어낸 건 성범죄자를 절대 대충 봐줘선 안 된다는 국민들의 분노였습니다. 얼굴 공개뿐만이 아니라 포토라인에도 세워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에 250만 명이 넘게 서명했습니다. 첫 소식 서상희 기자입니다. 흰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맨 사진 속 남성. 만 24살, 우리 나이로 25살인 조주빈으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조인과 정신과 의사,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신상과 신분증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70여 명에 이르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살인 등 흉악범죄가 아닌 성범죄 피의자 얼굴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0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 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찰은 마스크와 모자 등을 씌우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박사방의 원조격인 N번방을 처음 만든 대화명 갓갓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화명 왓츠맨으로 알려진 N번방의 두 번째 운영자 38살 전모 씨는 이미 구속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씨는 동중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100건 넘는 아동 음란물을 공유하고 10,000건 넘는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박사방 조주빈 사건을 참고해 N번방 사건도 보강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전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자, 조주빈.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악랄하게 여성들을 괴롭혔을까? 궁금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그가 올린 글입니다. 아동 음란물 단속될 확률이 낮다. 10대 때부터 성적인 질문에 이런 답을 수백 차례 달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답변 내용을 사공성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이용자들이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는 지식 답변 플랫폼 지식인에 미성년자 음란물을 다운받았는데 잡혀갈까봐 걱정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식의 끝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이용자가 단속에 걸리면 잡혀간다. 그래도 걸릴 확률이 낮으니 걱정 말라고 답변합니다. 걸그룹의 섹시 코드가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는가라는 글에는 욕구 해소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답글을 올렸습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이 17살 때 쓴 글입니다. 조주빈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던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식인에서 478개의 답변을 올려 영웅 등급을 달았습니다. 조주빈은 10대들의 성적 고민을 상담하고 여성들의 질문에는 1대1 대화로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조주빈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뒤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측이 기울인 노력은 다양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성범죄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학 2년 동안 평균 학점이 4점을 넘었고 학보사 편집국장을 지내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되게 당혹스럽죠.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얘가 무슨 대단하게 문제가 있었던 거나 그런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벌써 제적을 당했었겠죠. 조주빈은 학보사에서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동으로 편집국장직을 파면당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마 같은 조주빈을 순수한 청년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육원과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 봉사단체 사람들인데요. 그의 이중적인 행태를 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봉사단체 홈페이지에 최근 올라온 조주빈 사진입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아이와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보육원에서 요리를 합니다. 보육원 운동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 2014년 연탄 봉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58차례, 모두 251시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박사방에 음란물을 유통하기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매달 장애인 시설과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한 봉사단체 관계자는 조주빈은 봉사 초기 순수한 청년 같았다며 박사방 운영자라니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이 키를 늘리려고 다리 수술을 받아 중단했던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한 지난해부터 달라진 걸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조주빈이 핸드폰을 자주 만졌는데 여성들의 사진이 많이 보였다며 체벌에 대해 물어본 적도 있다는 겁니다. 당시 함께 봉사하던 친구에게는 도청장치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은 끔찍한 범행에 분노합니다.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요. 제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릇된 성문화, 성인식이 단지 진짜 한두 명만의 것이 아니라 26만 명이 그걸 봤다고 하는 게 너무 우리 사회가 다시 돌아봐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많은 여성 피해자들까지 이 불법 동영상을 만든 사람뿐 아니라 거래한 회원 26만 명을 모두 밝혀내기를 바라고 있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을 거래한 텔레그램은 본사도 서버 위치도 깜깜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추적 상황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받기 위해 비밀 대화방인 박사방에 들어가려면 조주빈이 지정한 곳에 가상화폐로 돈을 보내야 했습니다. 단계에 따라 2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지급해야 회원이 됩니다. 경찰은 지난주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2,000건 넘는 거래 내역을 확보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N번방에서 자신의 영상이 유포된 20대 피해 여성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남자거나 하면은 고개 숙여보더라고 하던가. 지금은 마스크 쓰잖아요. 차라리 그래서 더 나은 것 같다. 박사방의 원조격인 N번방의 회원 아이디는 26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특성상 회원들의 신상 파악은 쉽지 않은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경찰이 이런 수사 요청을 해도요, 압수수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요청을 해도 이게 다시 응하지 않거든요. 법무부는 N번방에서 체계를 갖춘 범행이 이뤄졌다면 범죄 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1930년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가 눈앞 현실입니다. 기준이 되는 미국 상황 먼저 보고 우리 경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에만 400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준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도 없이 달러를 찍어내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셧다운 상태가 열흘 이상 지속되자 유령 도시가 된 미국의 주요 도시들. 대비할 시간도 없이 문을 닫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충격은 엄청납니다. It's kind of like post-apocalypse here. I mean, you can see all the stores are boarded up, restaurants and such, and it's. 수입이 사라지자 직원들을 해고하는 업주들도 늘고 있습니다. I had to, was forced to lay off 75 people. I feel horrible for them, and then they have to go home and tell their family, I just got laid off. 미국 투자은행들은 이번 주 신규 실업자가 최대 400만 명 쏟아져 나올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It's going to hit every aspect of life. People are not going to be able to support their families for more than 2 months.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과 여행업계는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항공사들은 5월 도미노 줄도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And we're also helping industries like Boeing. We have to help Boeing. We have to help the airline industry. It wasn't their fault. 미국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하지 않았던 달러 무제한 공급이라는 파격 조치를 내놓은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총재는 경제활동 인구 10명 중 3명이 실업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경고했는데요. 경제 전문가들도 대공황까지 언급하며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대한항공, 두산중공업 등 우리 대기업도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대기업이 줄도산하면 IMF 때처럼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하고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거죠. 정부가 100조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 당장 다음 달 수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며 휴업까지 검토 중인 두산중공업은 만기 회사채 규모가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평소엔 완판될 대기업 회사채들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자체가 너무 불안한 상황이어서 AA- 등급 인덱 발행을 시도를 했었는데 비매각이 났었거든요. 다음 달 만기를 앞둔 기업 회사채 규모는 4월 기준 역대 최대인 6조 5천억 원.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리면서 일부 대기업까지 흑자 도산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100조 원 넘는 자금 수혈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회사채 지원을 포함해 금융시장 안정에만 41조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과 보증 등의 방식으로 58조 3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 발표에 힘입어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8% 넘게 오르며 1,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얼어붙은 시장 위기는 작은 가게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 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특별 대출이라도 받아보려는 소상공인들이 센터마다 힘들게 줄을 서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대기자들로 국세통입니다. 153번 고객님 이 번호 와주세요. 앉을 자리가 없어 벽에 기대 있고 그나마 빈 의자를 찾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대출에 몰리는 겁니다. 아침 7시부터 이제 47명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11시에 왔으면 지금 281명인데 6시에 될까 말까 해요. 이제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돼 지금. 이 시각 오후 3시 현재까지 대출 신청을 위해 이곳을 방문한 사람이 400명에 달하는데요. 평소 대출 신청자의 2배 수준입니다. 이틀째 대기만 하다 신청도 못한 한 소상공인은 오늘도 한숨만 나옵니다. 주문 물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오니까요. 지금 한마디로 죽고 나서 대출 받아라는 것밖에 안 되죠. 죽고 나서 하면 뭐 할 거고. 기다림 끝에 상담이 시작되는데 신용으로 해서 저희가 신한은행 강화문점에서 3천만 원 이거 거기서 발급을 할게요. 하지만 돈이 나오기까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넉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서 아마 2달 정도 걸리면은 그 전에 아마 가게 폐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4, 5일이고 뭐 돈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한 달 반에 나온대. 급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 정부는 빠른 대출을 위해 신용 등급에 따라 심사를 분산시켰습니다. 신용 등급 1에서 3등급은 시중은행, 그 외에는 기업은행, 특히 4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빠르면 3일 안에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임금 노동자들의 실직 공포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강요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직종은 더 갑질을 당합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설명회장 앞에 사람들이 긴 줄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에 쥔 건 실업급여 신청 서류. 모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인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 총액은 8천억 원.
이미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전 업종으로 실직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걱정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항공사 아웃소싱 업체 직원들이 무급 휴가와 권고사직을 강요당한다는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 비정규직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타격은 더욱 심합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데들이 학원 강사, 그다음에 방과후 교사, 학습지 교사, 어떤 방문업을 하고 계신 분들.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피해 제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건 회사로부터 무급 휴가를 강요당한 겁니다. 이어 해고나 권고사직, 연차 사용 강요 등도 많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직장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8만여 명, 그중 미국 확진자 수는 4만 6천 명을 넘어섰고 그 사망자 수는 하루 만에 1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인공호흡기가 부족하다는 의료 현장의 절규에 매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대형 전시장에 간이 침상과 인공호흡기가 옮겨집니다. 주 방위군이 투입돼 최대 2,000명 수용 가능한 임시병동으로 개조 중입니다. This is a public health emergency. This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And we need about 30,000 ventilators, and we can just not get them. 뉴욕에서만 2만 명이 넘는 등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N95 마스크 등 부족한 의료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바가지 업자를 색출해 엄단하고 사재기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Very simply, we will not allow anyone to exploit the suffering of American citizens for their own profit. 10일째 기자들 앞에서 상황을 직접 브리핑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만큼이나 미국 경제가 위태롭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 옆에 선 전문가가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화들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Saturday, had a little low-grade fever. And I'm negative. I stayed home another day just 전국적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상황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 이르는 유럽 소식으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참혹한 스페인 소식을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망자가 2,300명에 달하면서 한 요양원에서는 방치되어 있던 노인들 시신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매트리스를 운반하는 의료진들이 간이 침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스페인에서 사망자가 2,300여 명에 달하는 등 감염자 수가 폭증하자 임시병원이 마련된 겁니다. Vamos a ir sin ningún problema a centros de salud, a La Paz o aquí a IFEMA. Vamos, que de momento aguantamos y tiramos para adelante, o sea, muchas ganas. 하지만 스페인 당국이 요양원 점검에 나서자 참혹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이 도망친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방치돼 있거나 침대 위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Ya mismo van a faltar camas. Está todo el Vallebrón lleno, a tope. 시신을 안치할 공간이 모자라 마드리드 시내 아이스링크장마저 영안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사망자가 6천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줄어 한 줄기 빛이 보인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라는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Fuori di testa, sono le persone che di nascosto vanno dalla parrucchiera o dall'estetista. Bene, allora morirete con la messa in piega. 영국도 하루 만에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 늘어나자 앞으로 3주간 전 국민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You must stay at home and will stop all social events, including weddings.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도쿄올림픽 연기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아베 일본 총리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미루더라도 내년 9월 임기 전에는 무조건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1년만 미뤄도 경제 손실이 7조 원에 이르는 데다 소극적인 방역으로 확산 우려도 커져 임기를 못 채울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도쿄 김범섭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오전 캐나다 트리도 총리와 긴급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캐나다는 어제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IOCの判断は完全な形で大会を行うとの方針に沿うものである旨説明し、トルドー首相も賛意を示したということです。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은 상황에서 내년 9월 본인 임기 내 연기, 관철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취소가 아닌 연기만으로도 아베 총리에게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1년 연기 시 일본이 떠안을 경제적 손실은 7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코로나19 충격 여파로 본인 치적으로 과시했던 아베노믹스도 휘청거리는 상황입니다. 内外経済に与える影響の大きさ、あるいは期間についてはですね、不確実性が大きいため、今後の内外経済の動向にはやっぱり十分注意していく必要がある。 코로나19 검사량이 하루 100여 건에 머무는 등 올림픽 때문에 자국민 방역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터져나옵니다. 都市の封鎖、いわゆるロックダウンなど強力な措置を取らざるを得ない状況が出てくる可能性があります。 아베 총리는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지원을 뛰어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민심 달래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성입니다. 중국의 겉모습만 보면 코로나19의 공포는 거의 벗어난 듯합니다. 만리장성도 다시 열고 오늘 자정부터 후베이성 봉쇄도 풀리는데요. 그러나 들여다보면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고 우한에서 확진자도 추가돼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벚꽃이 만개한 상하이의 한 공원. 请大家准备好预约码和随身码，有序进入，谢谢。 나들이를 나온 상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然后呢，今年因为再加上疫情的原因嘛，小朋友已经很久没有出来了，所以就想带他来。 베이징의 대표 관광지인 만리장성 일부 구간도 두 달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我们根据每个景区的最大承载量进行了30%的一个人数限定。 코로나19 진원지인 우한도 다음 달 8일 0시부터 봉쇄령이 해제됩니다. 다만 건강 상태를 확인받은 사람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의미의 녹색 코드를 받으면 우한 밖으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우한을 제외한 후베이 지역은 내일 0시부터 즉각 봉쇄령이 풀립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동이 본격화할 경우 바이러스가 재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여전합니다. 중국의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2배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해외 유입 사례지만 본토에서도 4명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우한에서 환자를 돌보던 의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자국의 방역 성과를 연일 선전하고 있습니다. 抵御疫情给世界经济带来的冲击，让合作的阳光驱散疫情的阴霾。 중국 책임론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구원자 역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 교민과 유학생들 상황은 어떨까요? 먼저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같이 모여서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장하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4년째 유학 중인 24살 정모 씨는 나흘 전 숙소를 인근 뉴저지로 옮겼습니다. 뉴욕 상황을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옷들만 챙겨왔고요. 뉴욕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자 현지에 남은 유학생들이 아름아름 비교적 한적한 외곽에 대피 숙소를 마련한 겁니다. 많이 위안이 되죠. 같이 이겨내고 있다는 거. 위생장갑도 부족하지만 나눠 끼고 함께 장을 볼 때면 큰 위안이 됩니다. 한 봉씩씩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하나하나씩 해서 3개 구해왔습니다. 그나마 미국 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나온 뉴욕에 비하면 상황은 나은 편입니다. 맨해튼에 사는 27살 유학생 박준영 씨는 아예 열흘째 자가 격리 중입니다.
코로나 비상사태가 선포되기 전에 제가 미리 좀 장을 봐두었던 건데요. 햇반, 통조림, 라면, 시리얼. 마스크 한 장 없어 선택한 격리지만 귀국 결정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두려워져서. 동부 지역보다 상황이 조금 낫다지만 LA 등 서부 지역 유학생들 역시 긴장의 체감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를 제한해놔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 모습입니다. 귀국 행렬이 이어지며 비행기 값이 예년에 3-4배까지 뛰기도 했지만 언제 다시 미국 유학길이 열릴지 몰라 잔류를 택한 유학생들의 근심도 이래저래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상황이 심각했던 이탈리아는 앞서 전해드렸듯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소 감소했지만 현지 교민들 상황이 걱정스럽습니다. 베네토주에 있는 우리 교민과 김진 기자가 연락해봤습니다. 베네토주의 마르코폴로 공항입니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로 가는 관문이어서 항상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지금은 텅 비었습니다. 고속도로를 계속 달려도 차량을 볼 수 없습니다. 도심 거리도 주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전부터 이탈리아 전 지역에 외출 금지 이동 제한령과 비필수 업소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직 생필품 구입과 병원을 가기 위한 외출만 가능한데 그때도 자가 진술서를 작성해 곳곳에서 검문 중인 경찰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동 제한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자기가 격리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판단에 귀가 조치시킬 수 있고 합당한 사유 없는 외출이 적발되면 최소 3개월 징역 또는 206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겨우 도착한 마트에선 줄을 설 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때 사재기 현상도 있었지만 지금은 나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정부에서 생필품이라든지 식료품은 절대 보장을 할 테니까 싸지기는 절제해달라고 국민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소독용품과 일회용 장갑 진열대는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일 수백 명씩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 거리 안내판에는 부고문이 가득합니다. 신문에도 고인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이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칸입니다. 너와 같이 보냈던 행복한 순간들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할 거야. 휴교령으로 등교를 못하는 아이들은 하루 2시간씩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무지개를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는 뜻의 안드라 투토 베네를 적어 걸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 국내 확진 상황입니다. 우려했던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수도권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군포의 요양원에서 15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환자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오릅니다. 어르신 눈 펴드릴게요. 이 요양원에서 지내던 고령 환자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겁니다. 요양원에서는 오늘 하루에만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나온 8명의 확진자를 차례로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9일. 다음 날 4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요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분이 5층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5층 먼저 19일부터 격리가 들어갔고요. 4층 20일부터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전체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첫 요양원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첫 번째 확진자인 85살 입소자는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입소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있는 85살 이상 고령자들이어서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분들하고 다 접촉이 됐으니까 사태가 큰 거지. 어르신들이 너무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군포시는 잠복기를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여러 차례 재검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전남 목포에서는 붕어빵을 팔던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사를 하며 여러 손님과 만나고 교회 예배도 받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인도에 1톤 트럭이 주차돼 있습니다. 적재함에는 붕어빵을 판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 트럭에서 붕어빵과 어묵을 팔던 61살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9일부터 발열과 오한 등 의심 증상을 보였고 어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에서 남편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14시에 두 명 모두 최종 양성 판정이 되어 곧바로 강진 의료원으로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까지 붕어빵을 팔며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습니다. 우리 한 일주일 전에 붕어빵 사온 것 같은데. 내가 사고 우리 아들이 먹었는데. 특히 여성은 지난 8일 무안 만민교회에서 예배를 본 사실이 드러나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얼마나 많은 손님과 접촉했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트럭 인근에 CCTV가 없는 데다 신용카드 결제 기록도 없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정부가 연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봄 나들이를 즐기는 시민들을 막긴 어렵습니다. 강릉시와 삼척시는 오히려 관광지를 무료로 열기도 합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강릉의 유명 식당. 마당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20분이요? 번호표 같은 거 아니거든?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는데도 상당수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해변도 마찬가지. 평일인데도 바다를 보러 온 관광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따뜻한 봄 날씨를 즐기러 나오면서 이곳 안목 커피거리 주차장에도 차량들이 꽉 찼습니다. 정부가 연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밀려오는 관광객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집에 있기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던 2월 마지막 주말, 강원 지역 고속도로 통행량은 작년보다 40% 감소한 10만 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엔 13만 4천 대로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여기에 강릉시와 삼척시는 관광지를 무료 개방하며 관광객들을 막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을 내걸었지만 주민들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오시는 분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다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치셨으니까 시설 같은 데 좀 무료로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불안하죠. 파리 사람들이 오니까 2주 동안은 자중해야 되지 않나. 강원도 내 확진자는 31명. 관광객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요즘 몸이 조금만 아파도 혹시 코로나19 증상인가 걱정이 생기죠. 참고하면 좋을 뉴스입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일주일 전부터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환자 상당수가 맛과 냄새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프로농구 선수 루디 고베르. SNS에 나흘 동안 냄새와 맛을 느끼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증상인 게 확실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내 환자 상당수도 비슷한 증상을 겪은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의사회가 코로나19 환자 3,100여 명을 조사해보니 7명 중 1명꼴로 맛 또는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251명은 맛과 냄새 모두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없고 호흡기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 중에도 14.6%가 미각 또는 후각이 둔해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의사회는 별 증상이 없더라도 갑자기 미각과 후각이 둔해지면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일반 증상이 없는 경우에서 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초기에 확진자를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권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이비인후과협회는 후각을 잃은 성인이라면 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7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국내 감염내과 전문가들과 논의한 뒤 코로나19 증상 감시 체계를 변경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팩트맨에 문의해주신 내용을 짚어봅니다. 최근 SNS 등으로 날짜별 코로나19 증상을 적은 글이 퍼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믿을 만한 정보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해당 SNS 글에는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넷째 날부터 쉰 목소리와 설사 증상, 9일째부터는 호흡곤란이 심해져 이때는 반드시 폐부 엑스레이 검사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페이스북과 유튜브 이용자들에게도 빠르게 퍼지고 있었는데요. Symptoms of coronavirus based on day to day, and these are based on the Ministry of Health, Singapore. 그래서 싱가포르 보건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Symptoms. We only state that symptoms are fever, cough, sore throat, shortness of breath, and runny nose. We do not have a diary of stating the symptoms from day to day. 전문가들도 환자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증상은 다 다르다며 SNS 정보를 믿고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선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열나고 침, 곤란, 흉통 이게 전형적인 거지만 반 정도 이상은 증상이 없거든요. 천의 얼굴을 가진 임상 증상을 갖고 있다 할 수밖에 없는데 일찍 의심되면 확진 검사를 받는 게 전문가들은 확진자 가운데 쉰 목소리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수 적다고 지적하고 호흡곤란 증세 역시 코로나19 환자 6명 중 1명꼴로만 나타난다는 게 WHO의 설명입니다. 더구나 이 글 필리핀에선 팩트체크 사이트를 통해 거짓 뉴스로 결론 내렸습니다. 종합하면 날짜별 코로나19 증상, 출처도 불분명하고 공통 증상이라고 할 수도 없어 맹신해선 안 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국 처음으로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364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다 주겠다는 겁니다. 도민 반응은 어떨까요? 전혜정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도민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1,364만 명, 경기도민 전체입니다. 지역화폐는 3개월 안에 경기 지역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 지원 효과에 더하여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도록 설계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1조 3,642억 원. 경기도는 각종 기금을 활용하고 기존 사업에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민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지요. 10만 원 정도 지원받으면 생필품으로 한 달 이내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서 장 보는 거죠. 일단 지역화폐가 생기면은 가지 않을까요? 마트, 재래시장이든. 맞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결정한 지자체는 모두 16곳. 대부분 긴급생활비 성격으로 취약계층에게 주지만 경기도를 포함한 3곳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급합니다. 정책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현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태부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에 단초가 되고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은 그동안 이 지사가 주장해온 핵심 정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 여력이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았던 무료 급식소들이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빽빽하게 줄 선 어르신들 건강이 우려되지만 한 끼 끼니를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이분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김철웅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수백 명의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한 대기줄입니다. 앞뒤 사람과 빽빽하게 서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끼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기다리셨어요, 여기서? 8시 왔어요. 코로나19 확산에 공공기관 급식소가 문을 닫으면서 하루 평균 230명이던 급식 인원은 380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일 점심때마다 무료 급식소에는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섭니다.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해야 배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두려워도 줄을 서는 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끼 이거 먹고 사는데 그러면 이것도 못 얻어먹으면 죽어야지. 아직 따지고 굶어 죽거나 비용 걸려서 죽거나 똑같은데. 여기는 뭐 자유분 그래요. 급식소가 지난달 23일 문을 닫았다가 한 달도 안 돼 다시 문을 연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만 실내 식사 대신 외부에서 빵이나 주먹밥을 나눠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오셔가지고 언제 밥 주냐, 밥 좀 주세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안전에 저희가 좀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걱정스러운 건 후원이 중단되는 겁니다. 후원자의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인데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원하는 그나마 와서 조금씩 하나 안 오시니까 여기가 이제 뭐 창고가 비는 거지. 조금씩 후원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다 없어지면 이거 언제까지 가겠어. 바이러스보다 당장의 배고픔이 더 무섭다는 어르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욱입니다. 우리 학생들 개학과 수능 일정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학교 개학은 다음 달 6일 예정대로 할 방침이고 수능은 1, 2주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정부 방침 먼저 보도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의 개학을 예정대로 다음 달 6일에 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한 달 이상 개학이 미뤄진 만큼 추가 연기를 할 경우 학사 일정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대신 개학 전까지 학생들이 몰려있는 학원과 PC방, 노래방 등을 집중 단속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4월 5일까지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에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등 개학의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개학은 또다시 미뤄질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중간고사도 이미 확실히 밀리게 될 거고 방학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은 개학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연기가 되더라도 안전하게 학교를 가는 게 좋겠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수능은 연기 방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개학이 늦어지면서 수업을 제대로 못 받은 채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이런 거를 그냥 수행으로 대체할 바에는 수능을 연기를 하고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11월 19일 예정대로 치르는 방안과 일주일에서 최대 2주일까지 연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 개학과 수능 연기 여부를 결정해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그런데 예정대로 다음 달 개학을 한다면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학교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있으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교육부가 내놓은 대안이 교실에서 면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하라는 건데 이 정도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을까요? 이윤우 기자입니다. 다음 달 6일 개학하면 학생과 교사 모두 실내 수업 시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면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권장한다는 게 기본 지침이고요. 일반용 마스크 2천만 명 이상을 사전에 비축할 수 있도록. 개학 이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중앙임상위원회의 경고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개학하면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날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에게 1인당 2장의 면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빨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 하교 시간과 쉬는 시간, 급식 시간은 학급 또는 학년별로 분산하고 학생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책상 간격도 멀어집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교실은 물론 학교 자체가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아무리 따로 한다 해도 애들이 접촉을 할 수밖에 없고 남자애들끼리 술래잡자다 다 접촉되고 그러는데 개학을 하는 게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간격을 조절해 주신다고 하니 가까이 밀접하는 것과 이렇게 비말 튀는 것만 조심해 주면은 이 코로나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부는 학원들에 대해서도 방역 지침을 어길 경우 강제 폐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학원의 휴원율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여교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22일 유럽에서 입국한 사람을 전수검사했더니 20명 가까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전수검사 이전에 들어왔던 입국자까지 확진 판정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전수 진단검사가 시작된 건 지난 22일. 1,444명을 검사한 결과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무증상자도 상당수였습니다. 유증상자가 한 152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1명이 일단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증상자는 1,292명인데 이 중에 8명이 확진이 된 것으로. 문제는 전수검사가 시작되기 전 입국자들입니다. 지역사회 활동을 하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 18일 스페인에서 들어온 입국자였습니다. 제주도는 4명의 확진자가 모두 완치돼 환자가 없었는데 하루 만에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서울 강남에서도 지난 20일 입국한 미국 유학생과 지난 14일 영국에서 입국한 아내의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의 세금 지원 논란과 관련해 검사비와 치료비는 지원하지만 자가 격리 기간 중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여야 간의 총선 이슈로 예상됐던 조국 전 장관이 범여권 비례정당 사이에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친조국 인사들을 대거 공천한 반면 민주당이 참여한 더불어시민당은 친조국 인사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후보들을 앞번호에 내세웠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비서관과 총선 도전에 조 전 장관의 영향이 컸다고 밝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2번과 4번에 배치한 겁니다. 총선에서 조국 프레임이 부각된다는 지적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데 제가 그런 거 겁을 낼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3분의 2가 넘는 분들이 이 조국 장관 사태에 있어서 유보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12석은 당선시킬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참여한 더불어시민당은 중도층을 겨냥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에서 친조국 논란을 일으킬 만한 인사들은 최대한 배제한 겁니다. 조국 프레임을 갖다가 씌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청와대 프레임을 갖다 씌우려고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오해를 그러니까 스스로 자초할 필요는 없다 해가지고 사실 의도적으로는 배제를 했습니다. 여권 지지층을 향해서는 열린민주당을 찍으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후순위에 배치된 민주당 후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에서 더불어시민당이 상위 순번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종걸, 정은혜, 재윤경 등 민주당 의원들의 당적 변경도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막판에 민경욱, 김도읍 의원까지 살아나면서 이른바 황교안 사단의 80%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각 계파의 성적표 황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연수구 을 민경욱 후보로 경선 결과 확정이 됐습니다. 통합당 공관위가 마지막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호남 일부를 제외한 234개 지역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컷오프됐던 민경욱 의원이 경선 기회를 얻어 기사회생한 건 황교안 대표가 공관위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 대표는 이후에도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취소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활용해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서울 강남을 최용 후보 대신 황 대표의 종로 선거를 돕는 박진전 의원이 부산 북강서울 김원성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자리에는 황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도읍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공관위는 자체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친환계가 수혜를 입은 겁니다. 황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맡았거나 법조계 선후배로 인연을 맺은 황교안 사단의 공천 성적표를 보니 20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하고 모두 공천을 받았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80%에 달합니다.
황 대표가 영입한 인재 7명이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포진된 것을 포함하면 친한계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안철수 대표와 결별하고 통합당에 합류한 김수민, 이동섭 등 안철수계 의원들과 지상욱, 오신환, 이혜훈 등 유승민계 의원들도 대거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자, 이재민 기자, 이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경찰서 앞에서 컵라면까지 먹으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데 지금도 있습니까? 이걸 뭐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단체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네, 오늘은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자리를 옮겨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방해받은 사람 오세훈 후보뿐이 아니었습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나도 당했다는 후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곳에서 각종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선거운동 방해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 통합당 후보들만 골라서 쫓아다니면서 반대하는 저 사람들 누굽니까? 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이런 단체인데요. 줄여서 대진연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18년 김정은 찬양 집회를 열었던 백두 칭송위원회의 핵심 단체이기도 했는데 당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편견을 벗고 북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 저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난해에는 저 국회에서도 한번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죠? 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실을 기습 점거하기도 했고요.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대진영 간부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런 이제 방해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뭐라고 합니까? 네,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네. 저런 선거 방해 운동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내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참 불법이면 어떻게든 못하게 해야죠.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때 아닌 한국사 논쟁이 붙었어요. 조국 전 장관을 조광조에 빗대서 이 논란이 시작됐는데 사실 역사 얘기가 나오면 머리가 좀 아픕니다. 네, 역사를 모르셔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의 글에 진중권 전 교수가 일일이 반박하고 있는데요. 먼저 조국실록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황 전 국장은 그제 조국 전 장관을 생각하면 조광조 선생이 떠오르는 게 매우 자연스럽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광조는 조선 중종 시절 개혁적 정책을 펴다가 기존 공신들과 충돌하면서 사약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에 진중권 전 교수는 중종실록의 번외편이라면서 조광조의 처 정경 부인, 즉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의미할 텐데 그 정경 부인이 자식을 성균관에 보내려고 서당 표창장을 위조했다. 그분의 꿈은 종로 유기정 근처에 지금으로 따지면 강남일 텐데 건물을 사는 것이다. 이런 일종의 패러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그럴듯하긴 한데 이게 진짜 얘기가 아니라 진중권 전 교수가 만들어낸 얘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논쟁은 한국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황 전 국장이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면서 검찰 고위 간부 14명의 명단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진 전 교수는 검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면서 팬덤만 믿고 조국 끈앞풀들이 설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다시 황 전 국장이 조국 전 장관을 이용해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맞받아치자 진 전 교수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8번을 받은 게 다 조국 전 장관 덕이다. 이분 개그 감각이 뛰어나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네, 참 오가는 말들이 살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두 사람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상반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 콕 집어서 표적으로 하는 거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수사라는 거를 느낌을 받았죠. 이 사람들이 택한 건 바로 뭐냐면 호의와 날조를 통해 가지고 조국이 죄를 안 지은 가능 세계를 창조하는 길로 간 거 아니에요. 그나저나 조국 전 장관은 총선 전국의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조국 없는 조국 선거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이 조국 이슈를 둘러싼 정치권의 끝없는 싸움 속에 이 반목과 분열 외에 과연 국가를 위해 무엇이 남는가도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에 봄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내일도 가벼운 외투면 충분하겠습니다. 전국이 맑겠고요. 낮에는 4월 중순만큼이나 기온이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커서 면역체계가 무너지기 쉬운데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내일 수도권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조밀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탁해지겠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3월과 4월은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은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주로 남해안과 제주에 강하고 요란하게 집중되겠습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토요일에는 중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거소투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카드 리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대상자가 이제 특정되는 게 아니라서 외부와 접촉이 차단됐을 유권자에게 직접 안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 이후 확진자가 돼서 입원하시는 분들은 투표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지난 3번의 총선에서 투표율은 계속 올랐는데 이번엔 코로나19 탓에 낮아질까 걱정이 큽니다. 지난주 열린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그전보다 20%포인트나 떨어졌다는데요. 한 번 투표 못하면 4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정부도 유권자도 꼭 챙겨봅시다. 저희도 앞장서겠습니다. 내일도 뉴스데이입니다.